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리트 교신 SPLIT 스프리트 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HF에서 교신할 때 무전기만 달랑 놓고 교신은 하지는 않죠. 인터넷에서의 그 DX 서미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국이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모드로 교신하는지 그 정보가 모두 나와 있죠. 그 정보를 보고 주파수를 맞춰서 교신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어느 이제 주파수하고 운영국 콜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주파수 옆에 파이버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그 스프리트 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국을 해서 얼마 안 돼서 HF 교신을 할 때 뭐 21메가의 어느 주파수에 뭐 우리가 많이 HF에서 많이 듣는 일본국의 신호가 아니라 뭐 평상시 듣지 못하던 코사인 뭐 5 브라보 0 ABC 이렇게 나왔다 하면 뭐 운영 많이 안 한 국도 이건 DX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파수에 맞춰서 그 국이 CQ를 낸 다음에 뭐 스탠바이 딱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주파수에서 교신을 하려고 키를 잡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은 뭐 2번, 3번 상대국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경쟁국이 있어서 내 신호가 약해서 내 신호가 안 들어간다 할 때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국들 뭐 나 외에 다른 국들이 그 응답하는 국이 없고 교신국과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3번, 4번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대국 그 DX국을 부르는데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서 스탑 파이버 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스탑 뭐 파이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주파수에서 계속 이렇게 송신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프리트 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프리트 교신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가 틀리게 2개의 주파수로 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송신 주파수 따로, 수신 주파수 따로 운영하는 방법을 스프리트 교신. 스프리트 교신의 반대말은 심플렉스. 하나의 주파수로 송신, 수신을 하는 교신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뭐 투메타나 스프리트 교신을 모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교신 형태가 스프리트 교신, 한 주파수로 송신, 수신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신 주파수 따로, 수신 주파수 따로 하는 그런 교신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프리트 교신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신 주파수 따로, 수신 주파수 따로 2개의 주파수로 교신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런 교신 형태를 하는 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운영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DX국의 정의를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DX란 데이터 엑스레이, 디스턴스의 그러니까 원거리의 약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HF에서 DX 교신 하게 되면은 먼 거리의 교신, 먼 곳과의 교신을 DX 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마추어들은 가까운 거리보다는 좀 더 멀리 교신하기를 바라죠. 좀 더 멀리 교신을 했을 때 그 희열이, 교신의 쾌감이 더 크죠. 가까운 거리를 교신했을 때보다는. 이제 막 개국을 해서 21메가에서 10km 내서 매번 일본국, 재팬, JA 또는 중국, 브라보, 비타, 타이완, 좀 더 멀리는 동남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도 교신을 하게 되면은 또 러시아가 가까운 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교신하는 국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 국들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저쪽 북미, 남미, 아메리카와 교신을 했을 때나, 더 멀리 유럽하고 교신을 했을 때, 또는 아프리카, 또는 저쪽 남태평양,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그런 피지, 또 예를 들어서 피지, 그런 국들과의 교신이 됐을 때 희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컬 안테나로 시작을 했다가 그 희열을 쫓아서 좀 더 캐리어가 쌓이면은 철탑도 세우고 야기 안테나도 세워서 어느 내가 교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맞춰서 교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욕심이 나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해서 출력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높은 출력으로 빔 안테나의 철탑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건, 말 그대로 큰 총, 장총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총을 쏴서 단번에 교신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죠. 말이 나왔으니까 빅건의 반대말은 QIP, 소총수가 되겠죠. 예, DX국,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원거리 거리상으로 단지 먼 곳과의 교신,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DX의 두 번째 의미는, 거리는 가깝지만 정치적인 그 외의 이유로 그 지역에 무선국이 없다거나, 정치적으로 무선국을 라이센스를 안 주어서 아마추어 무선국이 없다거나 해서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아마추어가 운영이 안 돼서 전 세계의 DXCC 엔티티를 늘려가는 DX국들이 단 한 번도 교신을 못했던 지역, 그런 의미도 DX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까운 예로 북한이 좋은 예가 되겠죠. DXCC에서 인정하는 엔티티로는 북한하고 남한은 다른 엔티티가 됩니다. 동일한 엔티티가 아니라 다른 엔티티가 구별된 엔티티가 되죠. 그래서 북한은 P5, 프리픽스가 P5가 됩니다. P5, P5-1, 알파, 이런 식의 코사인이 되겠죠. P5, 북한은 아마추어국이 운영을, 허가난 아마추어 무선국이 없다 보니까 운영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DX국이 교신을 못하는 국의 1위, 또 DX국들 중에 교신을 하고 싶은 지역의 국으로 1위, 그 1위가 몇십 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그 외국의 언론인국이, 아마추어국이
북한으로 한번 들어가서 당국의 허가를 맡아서 잠깐 동안 운용했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국들은 교신을 못했고, 아까 TX를 말씀드릴 때 빅건이라고 했던 전 세계의 유명한 빅건들만 교신을 했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DX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DX, 우리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DX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최종 85, 10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5, 노스코리아가 부동의 1위가 되고, 뭐 쭉 보면은 세븐 오스카죠. 세븐 오스카가 예멘이 있고, 양키 알파는 뭐 아프가니스탄은 7위로 되어 있고, 3 양키 스트로크 브라보는 12위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보면은 탕고 노멤버, 콩고, 아프리카죠. 그런 지역이 되겠고, 뭐 쭉 보면 키로테 9, 웨이크 섬, 양키 인디아는 이라크, 탱고 5는 소말리아, 뭐 이렇게, 뭐 평상시 듣도 보도 못했던 엑스레이 위스키, 라오스, 뭐 그런 국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국들과 교신을 한다는 건 소총수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심플렉스 교신에서는 더구나 빅건을 이길 수가 없는, 빅건의 신호를 뚫고 이길 수가 없죠. 그런 DX국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추어들이 팀을 결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 그러니까 뭐 DX 지역, 예를 들어서 탱고 노멤버 콩고라고 예를 들면, 이제 그 DX국이, 미국의 DX국이 팀을 이뤄가지고 평상시 운용, 그 콩고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쪽에 아마추어국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 보니까 나오기가 거의 신호를 듣기가 힘들고, 가끔 나오더라도 빅건에 묻혀가지고 많은 교신을 못하죠. 콩고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 DX 지역에 가서 안테나를 세우고 신호를 내겠다 하는 게 DX 익스페디션 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DX 팀이 DX 익스페디션을 간다고 할 때,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미리 일정 시간과 날짜가 모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는 DX국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DX국이 그 지역, 운영을 하려고 했던 지역으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장비를 싣고 가서, 힘들게 가서, 안테나를 그 지역에 DX 지역에 도착을 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모든, 점검을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무전기 키를 잡고 첫 C키를 내게 되겠죠. 뭐 SSP 모드든 CW 모드든 첫 C키를 냈을 때
그 DX 일정이 모두 공지가 돼서 전 세계의 그 신호를 듣고자 기다리고자 했던 그 DX 국들은 그 시간이 전파가 나오는 시간이 뭐 업무 시간이면은 업무를 미루고 집에 와서 무전기를 켜고 무전기 앞에서 그 DX국의 신호를 기다리겠죠. 교신을 하려고.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 잠자는 새벽 시간일 때라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무전기 앞에 무전기를 켜고 DX 신호를 기다리겠죠. 그만큼 그 DX국의 신호를 기다리려고 전 세계의 모든 DX국이 무전기를 켜고 무전기에 길을 쫑긋 세우고 DX 신호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주파수에 그 DX국이 10km를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모든 DX국들이 그 DX 익스페디션국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DX국의 신호가 들리면은 한꺼번에 응답을 하겠죠. 키를 잡고 한꺼번에 응답을 하겠죠. DX국의 신호는 하나지만 그 DX국에 응답하는 무선국은 전 세계의 그 DX국의 신호에 응답하는 응답국은 수만 국이 되겠죠. 그 수만 국이 한꺼번에 한 주파수에서 응답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 소리를 콩 볶는 소리라고 하는데 프라이팬에서 바글바글 하는 콩 볶는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한꺼번에 응답을 하니까 너무 많은 국들이 한꺼번에 응답을 하니까 어느 한국의 신호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X국은 그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한국이라도 더 많은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응답을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교신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DX국은 그 교신의 테크니컬, 교신의 하나의 기술로 송신 주파수 따로, 수신 주파수 따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21메가로 예를 들어서 적었는데 DX국은 SSB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신 주파수 따로 송신 주파수가 따로 돼 있죠. 수신은 21.295MHz 에서 수신을 하고 송신은 21.300 그러니까 5kHz 위로 윗주파수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도입부에 그 예를 든 5업 그게 5kHz 위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내가 응답국이다 할 때 나는 DX국에 응답을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무전기 설정을. 이 DX국의 반대가 되겠죠. DX국의 수신 주파수에 나는 송신을 해야 되고 송신 주파수에 나는 수신 주파수를 해야지 송수신, DX국과 송수신, 송신, 수신이 맞겠죠. 응답국은 DX국과 반대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맞습니다. 밑에 또 CW로 예를 들면 뭐 운영국이
7.000MHz에서 수신을 하고 7.0001MHz에서 송신을 한다 할 때 나는 내가 응답을 한다고 하면 이 주파수에서는 DX국은 수신이지만 나는 송신, DX국은 송신이지만 나는 이 주파수에서는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DX국과 반대로 응답국은 무전기를 설정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잠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교신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CW, AM, SSB, FM, 그리고 전통적인 문자통신으로 패켓, ITTY, PSK 3하나,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JT65A, LBC, 그리고 요즘 생겨서 최근 많이 교신하는 FT8, 뭐 그런 디지털 통신 문자 모드가 있죠. 그 모드별 주파수, 그러니까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란 우리가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려고 시험을 받든 강습회에 갔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든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의미를 잘 모르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건데, 그 각 모드별 주파수에서 차지하는 그 간격, 그러니까 그 모두가 처음과 끝의 간격이 각 모드별 전혀 다 틀립니다. 폭이 쉽게 말씀드려서 각 모드별 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좁은 거로부터 말씀드리면 CW는 300Hz, SSB는 3kHz, AM은 6kHz, FM은 16kHz. 그래서 그 2메타 주파수를 우리가 짝수 주파수로 지정을 해서 채널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145, 020, 040, 060, 뭐 145, 010, 030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짝수를 이렇게 200Hz 간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200Hz 간격으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그 얘기는 020에서 040 200Hz 간격을 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FM 주파수의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16kHz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0kHz보다 좁죠. 그 점유 주파수 대역폭보다 넓어야지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간섭이 없겠죠. 혼신이 안 생기겠죠. 020의 신호가 040에 들린다거나 040에서 교신하는 소리가 020에서 들리면 안 되겠죠. 그 들린다는 건 그 소리가 새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혼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보다 넓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신은 295에서 이렇게 하는데 SSB는 22.295에서 하는데 송신 주파수를 뭐 21.29 그러니까 21.300에서 하느냐. 이 간격은 지금 5kHz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점유 주파수 대역폭에서 SSB는 3kHz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까 FM으로 예를 든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3kHz보다 더 넓게 간격을 벌려놔야지 송신, 수신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혼신이 생기지 않고 두 개의 주파수를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SSB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3kHz인데
22.295를 수신으로 하고 21.297에서 송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kHz, 3kHz보다 좁게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벌려놓은 송신, 수신 주파수를 따르게 하는 서로 간에 혼신이 생겨서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 따로 운영하는 스프리트 교신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잠시 스프리트 교신을 설명하면서 각 주파수 각 운영하는 모두별 주파수의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DX국이 이 스프리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2.300에서 C키로 내고, 송신이니까 C키로 내고, 주파수는 22.295에서 수신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22.300에서 DX국의 C키로 들었으면 이 주파수에서 응답을 하면 안 되고 22.295로 가서 응답을 하면 이 DX국이 내 신호를 수신하겠죠. 이 CW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 예를 들었듯이 빗건과 소총수가 있는데 소총수한테 이 DX국과 교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까 DX 클러스터에 그 5업이라고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DX국이 교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나, DX국이 자체적으로 5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호를 많이 기다리는 귀중한 DX국일 때는 지정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고, 운영을 이렇게 스프리트로 교신을 일부러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송신 주파수에서 응답을 여러 번 해봤는데 신호가 안 들어간다 하면은 교신을 하면서 교신 응답국들이 눈치를 채서 DX국의 수신 주파수를 찾아서 어느 빈 주파수로 가서 응답을 했더니 교신이 되더라. 그러면 이 DX국은 스프리트 교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미 교신을 했던 국이 그 DX 클러스터에, DX국은 5업으로, 스프리트 교신을 하고 있다. 그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다른 DX국들이 그 정보를 보고, 스프리트 설정으로 맞춰서 이렇게 DX국이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를 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DX국의 수신 주파수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노출을 안 시키고 자기가 22.295에서 수신하는 스프리트 형태로 교신을 한다 하는 거에 이미 교신했던 교신국이 DX 클러스터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해서 다른 국들이 그걸 보고 그 정보 스프리트 교신의 송신, 수신 주파수가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DX국이 DX 익스페디션을 떠난 지역이 정말로 10년, 20년, 더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DX 교신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DX 엔티티가 부동의 1위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DXCC 엔티티 부동의 1위인데,
그만큼 운영국이 없는 지역,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에 DX국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콩볶는 파일업의 5배, 10배의 그 슈퍼 빅 파일업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수신 주파수가 이렇게 노출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DX국의 수신 주파수에서도, 그러니까 스프리트 교신에서의 수신 주파수에서도 콩 볶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DX국이 그 신호를, 응답국의 신호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슈퍼 빅 파일업 때는 이 DX국이 송신 주파수는 지정을 하지만 수신 주파수는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그러니까 송신은 22.300이지만 DX국의 수신은 뭐 22.285에서부터 21.295까지, 22.285에서 22.295까지 10kHz의 간격을 두고 DX국이 그 285에서 295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국의 응답국의 신호를 잡아서 교신을 이어나간다 할 때는 그것은 슈퍼 빅 파일업일 때의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DX국의 수신 주파수가 그 10kHz 간격이니까 285에서 295까지 DX국은 주파수를 튜닝 다이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국의 신호를 캐치를 하고, 응답국은 22.285에서부터 295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는 285에서 응답을 해보고, 교신이 안 됐으면은 다음에는 287에서도 응답을 해보고, 또 289에서도 응답을 해보고, 이렇게 주파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하면은 언젠가는 DX국의 수신 주파수와 응답국의 송신 주파수가 일치가 돼가지고 그 일치된 여러 응답국 중에 가장 센 신호를 DX국이 듣고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슈퍼 빅 파일업의 운영국이 있지만 이렇게 스프리트 교신을 하게 되면은 소총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교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프리트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HF 무전기에 스프리트 설정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HF 무전기가 모두 틀리니까 매뉴얼을 보면 스프리트 운용, 스프리트 운용 방법, SPL, SPL-IT 운용, 교차 운용, 그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고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기본은 동일합니다. 액정에 스프리트 그 운용의 문구가 떠야 되고, 그 문구를 띄우면 그 주파수 입력하는 A항, B항 이렇게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 DX국의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X국의 송신은 나는 반대니까 이 주파수는 수신이 되겠죠. 수신을 A로 설정을 하고 DX국의 수신을 22.300인데 나는 송신이 되니까 B에 22.300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A, B 바뀌어도 A, B 전환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아무튼 송신의 그 A, 수신의 B로 설정을. 자, 지금부터 무전기의 스프리트 기능을 직접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전기 액정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SPL 글자가 보입니다. 지금 스프리트가 입력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시면 VFO B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이 두 가지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B 주파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A, B 버튼은 A는 22.295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다시 B로 보이면 B는 22.300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파수가 두 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A, B.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SPL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프리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보였던 SPL 글자가 지워졌습니다. 다시 SPL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 보이죠? SPL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플렉스 주파수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고 SPL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AB 이렇게 주파수가 넘어가. 그러면 이제 스프리트 기능을 설정한 다음에 A, B 주파수가 변하죠. A 주파수 22.295는 DX국은 송신 주파수, B는 22.300은 수신 주파수가 됩니다. 그럼 나는 반대니까 DX국의 송신 주파수에 가서 나는 수신을 해야 한 다음에 내가 응답을 하려면은 이 B에 가서 응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A에 놓고 스프리트 설정을 해서 키를 잡으면은 이 주파수가 이렇게 A, B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프리트 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무전기에 직접 스프리트 설정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국하고 나서 2m에서 로컬 교신만 하다가 좀 더 욕심이 생겨서 HF 안테나를 세우고 HF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HF는 2m와 달리 그 밴드에서 주파수를 직접 돌려가면서 교신국을 찾아야 되고 스프리트 교신국에 응답도 하게 됩니다. HF에서 DX국에 신호가 들려서 연달아서 여러 번 송신을 하게 되는데 주위에서 뭐 5억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스탑 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스프리트 교신인지 모르고 단위 주파수에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뭐 주눅 아닌 주눅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HF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곡들은 나보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은 모두가 똑같은 아마추어 무전사입니다.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옆에 선수한테 걸려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충돌을 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꼬링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그 실수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맞게끔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많이 나와서 HF에 많이 나오셔서 많은 교신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